2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에서는 디락 델타 펑션 웰에서 바운드 스테이트가 과연 스캐터링 스테이트와 오소고널한지 체크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운드 스테이트에서 기술되는 파동 함수, 그리고 스캐터링 스테이트에서 기술되는 파동 함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선 바운드 스테이트. 자, 그리고 스캐터링 스테이트. 스캐터링 스테이트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좀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교재에 있는 표기대로 우선 기술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그대로 갖다 써도 되긴 하지만, 우선 각 스테이트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이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바운드 스테이트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보다 이제 먼저서 가정해야 되는 건 이제 포텐셜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이겠죠. 그러면 포텐셜은 이렇게 디락 델타 펑션으로 이제 기술해 줄 수 있겠고, 이렇게 엄청 가느다란 우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x는 0이고, 이제 디락 델타 펑션에서 중요한 특성은 이게 꼭 무한대가 아니더라도 무한대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좀 중요한 특성이죠. 자, 바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캐터링 스테이트는 이제 파동 함수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입자의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를 의미를 해요. 자, 우선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를 잠깐 볼 텐데, 자, 당연히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써봐야겠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V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알파 델타 X가 들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기술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우선 구간을 나눠서 진행을 해볼 텐데 x가 0보다 작은 구간 그리고 x가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역에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큰 경우에 대해서. 자, 이때는 포텐셜이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요거는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에너지가 지금 음수이다 보니까 이게 음수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개수에 붙어있는 마이너스까지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렇게 써줄 겁니다. 자, 카파 제곱은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2me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미분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죠. A 이제 i가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카파 x. 자, b 마이너스 카파 x 승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자, 양수 영역에서 함수가 파동 함수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규격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파형만, 그 파동 함수의 형태만 가져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텀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양수 영역에서는 이제 이 텀만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x가 0보다 작은 경우 마찬가지로 포텐셜이 0인데,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파동 함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세워질 거고, 마찬가지로 솔루션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음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디케이 되어야, 그 0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항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양수, 여기서는 음수. 자, 그리고 파동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연속성이다 라는 경계 조건을 하나 만족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양수든 음수든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해선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x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심해 볼 만하죠. 자,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네,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 따르자면 사실은 a와 b가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x에 0을 대입을 한다면 극한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와 b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파동 함수의 형태는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대칭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x에 이제 0을 대입한 거니까 a 값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나 더 가져갈 건데,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연속성이 아니라 그 파동함수의 도함수의 불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방금 썼던 거는 이제 연속성이죠. 영에서. 근데 지금 볼 거는 이제 discontinuity of psi prime이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할 건데, 한번 같이 보면 이제 양변을 다음과 같이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임의의 양수가 되는데, 이제 엡실론을 0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0으로 보내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0으로 가겠죠. 0으로 수렴할 거고요. 0으로 수렴할 거고, 자, 이 부분은 디락 델타 펑션의 성질, 이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 사이 제로는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이미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미분이 2번 되어 있고 적분을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엡실론이 0으로 수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일단 이렇게 사이제로 써주고 여기는 0으로, 우변은 0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만 따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엡실론이 0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0 마이너스, 그리고 우변은 정리해주면 플러스 되는데 이렇게 되고, 다시 정리를 좀 해주면 라지 A 이렇게 될 텐데,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지금 밑줄 치는 이 부분이 이제 디스컨티뉴이티인 거죠. 불연속성. 파동함수의 도함수의 불연속성인데 그 값이, 그러니까 불연속되는 그 정도가 지금 밑줄 치는 우변의 그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0 플러스로 수렴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 텀은 이제 x가 양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반대로 두 번째 텀은 x가 음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미 구해놨던 음수에서는 이거, 양수에서는 이거,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0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카파 A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카파 A가 되겠죠. 네, 이 값이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에 마이너스 2 카파 A가 네,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지울 거 지워주고 2랑 A, 그러면 카파 하나만 남을 텐데 카파는 h바 제곱 분의 m 알파 이렇게 남고요. 우리가 원래 카파를 얼마로 두기로 했냐면 이렇게 두기로 했었습니다. 카파 제곱을. 그러니까 카파 제곱은 h바 제곱, h바 4제곱이 되겠죠. 4제곱 분의 m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조금 자리를 옮기면 마이너스 h바 제곱 분의 2m2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이제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에너지는 마이너스 h바 제곱 h바 제곱분의 m 알파 제곱. 자, 에너지는 마이너스 2h바 제곱분의 m 알파 제곱,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파동함수를 마무리해서 기입을 하자면, 파동함수는 물론 이제 구간을 나눠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제 절대값 표기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단 함수가 다르니까 음수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양수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조금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우리가 묶어줄 수 있는 게 2 카파분의 1 묶어줄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x자리에 0 대입하면은 뭐 1,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무한대 당연히 이제 0으로 수렴하고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2가 되니까, 그러면 얘랑 사라지니까, 자 따라서 a 값은 우리가 루트 카파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카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의로 좀 정해준 값이고, 카파는 이렇게 나온 값이니까, 자 따라서 그러면 h바 분의 h바 분의 루트 m 알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파동함수 a 값은 우리가 이렇게 써주고, 이제 대칭이니까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통해서 한 번에 써준다면 마이너스 카파 이렇게, 이제 이게 음수 영역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카파는 안 쓰기로 했으니까 카파 대신에 이거를 써준다면 이렇게 써준다면 이제 포텐셜, 그 디락 델타 펑션의 포텐셜에서 그 바운드 스테이트에서 생길 수 있는 파동함수를 써줄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빨리 감기를 해서 보면은 좀 좋을 거예요. 제가 좀 말이 조금 느려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캐터링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스캐터링은 에너지가 이렇게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 포텐셜보다 훨씬 더 이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입자가 파동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입자가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스캐터링 스테이트, 충돌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유입자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기술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포텐셜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선은 바운드 스테이트는 이렇게 표기하면은 끝입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왜냐면 바운드 스테이트에서는 에너지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좁고 가는 이거 좁고 가는 그 디락 델타 펑션이 포텐셜로 있을 때 에너지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 그 에너지는 음수인데 그게 마이너스 2h 마분의 m 알파 제곱이고 음수 그리고 파동함수는 이렇게 이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스캐터링 스테이트 보면 에너지가 두 번째 스테이트,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이죠. 충돌 상태고, 자,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간을 좀 나눠서 볼 텐데, 음수 영역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제 포텐셜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해 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에너지 값이 이 에너지가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은 이 네모친 이 개수 부분이 음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를 포함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치환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줄 거고, 자, 이렇게 되었다면 k제곱은 뭐다 이제 2m 2 오버 h바 제곱 이렇게 될 수 있다. 요거는 양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 기술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 입자에 대해서는 그 사인 코사인 말고 이제 사인 코사인은 좀 그 정상파처럼 기술하는데 좀 용이하고 이제 어떤 자유 입자처럼 포텐셜이 없는 그런 되게 자유로운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익스포넨셜 형태로 기술해 주는 게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근데 이제 체계 표현에 좀 의거하여 이 개수를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의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포텐셜은 일단 0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기술해 줄 수 있겠죠. 다만 구간이 다르다 보니까 역시 체계 표기를 좀 빌려와서 이렇게 표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음의 영역, 이거는 양의 영역.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인데 중요한 건 여기죠. 이 부분. 네, 그래서
이제 다 0을 대입해야 되겠죠? x에 0을 대입하면 개수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a, b 더한 값과 f와 g를 더한 값이 같다. 네. 자, 파동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기술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개수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각 이 텀을 보게 되면 어디 하나 이제 발산하거나, 그쵸, 한 방향으로 발산하지 않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 B, F, G 모두 다 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속성에 의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하나 나왔네요. 자,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전히 파동함수의 도함수가 불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이것도 함께 이거를 조금 더 고쳐서 이제 써보자면,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이제 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양의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0을 대입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미분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I, K, F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여기 이 부분. 그러면 이제 G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 부분은 똑같이 나오겠죠. I, K, A 마이너스 B.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알파 뭐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자, 이걸 좌변으로 두고, 그러면 우변으로는 이제 2m 알파 오버 h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이거를 계속 좀 전개를 해보자면 A와 B 형태로 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자, 일단 IK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B
대해서 b에 대해서도 묶어보면 이제 마이너스 ik 그리고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ik를 빼서 이제 아예 묶어서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i를 앞에다 써줄게요. 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그래서 k 들어가면 당연히 상쇄될 거고, i가 i를 만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ik를 뽑아주면 1,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i가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ik 지워줄 수 있고, 네, 지워줄 수 있고, 자,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냥 fg, 따라서 f 마이너스 g가 1 플러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써볼 게 뭐냐면, 베타를 2m 알파, 이 말고 그냥 m 알파라고 할게요. m 알파 나누기 h 바 k, 이런 식으로 써보게 된다면 1 i 2 베타 a, 자, 마이너스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바운드리 컨디션으로 얻어낼 수 있는 2번식. 자,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이제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뭐 결합을 해서 이제 약간의 유도식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 전에 조금 물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포텐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음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양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물리적인 의미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다루었던 음의 영역에서 파동함수가 이와 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텀을 좀 곱하게 된다면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 정상 상태를 기술해 볼 수는 있겠죠. 시간 텀을 곱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K를 묶어서 이거를 보면은 이 왼쪽의 이 텀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평면파가 플레인 웨이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평면파의 그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b라는 계수가 붙어 있는 이 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여기 잘못 썼죠? 네, 시간까지 포함해서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이 위치가 평행 이동을 하는데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그런 플레인 웨이브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양의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영역에 대해서도 다만 요게 개수가 좀 다를 뿐이지 fg 이거는 요게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성분은 음의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성분 플레인 웨이브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B는 음의 영역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플레인 웨이브 그리고 F와 G는 마찬가지로 F는 양의 영역에 대해서 이동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플레인 웨이브를 나타내는 그런 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G 또한 여기 여기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돼야죠. 네. 자, 그런데 보통 실험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때 이 함수들이 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각각의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 그 플레인 웨이브의 평면파의 어떤 진폭으로 우리가 이런 A, B, F, G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되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방향에서만 우리가 입자가 날아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G라고 하는 이 양의 영역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플레인 웨이브 텀은 우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합당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는 이제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쪽으로 해서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라고 하는 이 양의 영역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 요거는 없는 것으로, 파동의 진폭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각각 이제 A, B, 그리고 F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시던트는 입사하는, 들어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 단어이고, B는 이제 반사되는, reflected 되는, 그리고 F는 여기서 투과하는, 이런 그 평면파의 진폭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진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캐터링 이런 실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G를 0으로 두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자, 1번식과 그리고 2번식,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을 좀 마무리해 줄 텐데, 1번에서 2번을 좀 빼보면 당연히 G는 0이니까 그 G는 0이고요. 그 F, 요건 1번식이고 2번식은 G는 0이니까 그러면 빼보게 되면 당연히 좌변은 0일 거고요. 우변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I 베타 A, 그리고 우변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B를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E는 다 지워줄 수 있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자, 우리가 F도 한번 A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F는 A 플러스 B이니까, 자, 그러면 A, B는 요거, 그래서 A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제 반사계수, 뭐 투과계수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들어오는 양에 비해 이 A라는 어떤 그 들어오는 입사되는 인시던트 플랜 웨이브에 대한 어떤 그 양, 진폭을 의미하는 A라고 하는 이 값에 대해서 얼만큼 튕겨져 나갈 것이냐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거를 반사계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반사계수는 reflect의 대문자 R을 따서
사용할 이제 표기를 해주는데, 얘는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절대값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b a b의 절대값 제곱은 b 스타 b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i 베타 나누기 이 값과 이 값을 곱해 주어야 하는데,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a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제 왜 하필이면 제곱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또 담론은 또 우리가 probability current density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조금 딥하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또는 이메일로 질문을 조교한테 주신다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반사계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투가계수 있죠. 들어오는 그 양에 비해 얼만큼 그대로 빠져나갈 거냐, 역시 이제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f가 이제 지금 절대값 제곱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렇게, 자, 아이고, 그럼 자꾸 빼먹네요.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줄 수 있겠습니다. 반사계수와 R, 반사계수, 투가계수를 우리가 이제 기술해 줄 수 있고,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값은 아까도 우리가 정의를 해 주었지만, 이렇게 있죠. m 알파 나누기 h 바 제곱 k. k는 그러면 여기 있네요. 여기 k 제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k는 여기 루트를 씌운 값이죠. 자, 그래서 베타는 역수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하니까 얘네들은 역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물론 이제 m도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예 그냥 통째로 루트를 씌워서 나타낸다면, 2 그리고 잠깐만, 2 h바 제곱 에너지 분의 m 알파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높다면, 물론 에너지는 양수인데, 에너지가 높다면 베타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자명하죠? 나머진 다 상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계수들을 보게 되면, 베타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투가 계수는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너지가 높다면 잘 투과할 것이다 라는 직관적인 생각과 이제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반대로 반사 계수는 당연히 낮아질 겁니다. 반사 계수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서로 더하면 자명하지만 네, 1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무조건 1인데 t가 커진다면 r이 이렇게 작아지겠죠. 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수들을 다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파동함수를 기술해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조금 오래 걸렸지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함수들을 가지고 파동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직교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빠르게 좀 마무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바운드 스테이트와 스캐터링 스테이트를 이제 내적을 해서 이게 과연 0이 되는가를 보면 되겠죠. 0이 되는가. 그러면 바운드 스테이트는 이제 네, 이거를 이용할 거고요. 이거를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해서 나눠서 볼 거고, 역시 영역에 대해서 나눠서 얘네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음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절대값 벗겨서, 그리고 음의 영역에선 A와 B를 썼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양의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텐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우리가 쥐를 0으로 봐도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네, 이거 뭐 계산해 봐야겠죠. 그러면 A 튀어나오고, 요거는 이제 지수 함수끼리 뭉쳐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I, K 그리고 H바 제곱분의 M 알파 이거에 X 묶어주고, 네, 이렇게 적분. 자, B는 따로 여전히 음의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I, K 플러스 네, 이렇게 적분을 해줄 수 있고, 자, G는 날렸으니까 이제 마지막 F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네, 아이고, ik 마이너스 아이고, x는 묶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고, 자, 문제를 뭐 계속 풀어 나간다면, 적분은 어렵지 않죠. 다만 이제 좀 귀찮을 뿐. 자, 그냥 그 익스포넨셜 적분이니까, 네, 역수 그리고 네, 이렇게 아이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F 밑에다가 쓸게요. 네. 여기도 제곱이 여기서 네, 0에서 무한대. 아이고.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0을 대입하면 뭐 좋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이 나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입하면 당연히 이제 0으로 수렴할 거고, 마찬가지로 x자리 0을 대입하면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0으로 수렴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x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하는데, 이 텀은 사실 진동하는 텀이라서 발산하거나 이제 디케이하는 그런 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0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0으로 해서 수렴이 될 겁니다. 그럼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 좀 해보자면, 이렇게 그냥 여기 이렇게 되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f는 지금 뒤에 텀에서 0을 대입하는 거라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사실 이제
B랑 F 텀을 보게 되면 분모가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내려주면, 그래서 B랑 F랑 같이 묶어줄 거고, 뭐 A는 혼자 있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마이너스 ik,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이거 보니까 이제 분모끼리 통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통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m 알파 이거의 제곱에 플러스 k 제곱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자를 좀 계산을 좀 해보자면, 여기 a를 붙이고 여기에 b 플러스 f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좀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붙은 것끼리만 나눠보자면, 이제 a 그리고 플러스 b f 이렇게 볼 수 있고, ik를 따로 묶어주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f 이렇게 바꿔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분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식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1번식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f다 라는 건데, a 플러스 b가 f다 라는 건데, 여기 a 플러스 b는 f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g는 0으로 보기로 했었으니까, 그러면 요거 말고 이제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나왔던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ik g는 0이니까 ik f가 이제 얘만 이항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뒤에 항이 아예 통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줄 때가 왔는데, 뭐 분모는 당연히 0이 될 일이 없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분자를 보면은 EF가 되고요. 그리고 밑줄 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질 텐데, 그 값이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당연히 F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I 0이 된다. 자, 결국에 이렇게 0이 된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디락 노테이션을 썼는데, 이게 디락 노테이션인데 적분을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요거는 이렇게 쓴 거는 바운드 스테이트에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스캐터링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랑 똑같은 표기입니다. 네, 그래서 적분으로 풀어서 했었고요. 바운드 스테이트를 이제 왼쪽에다 둔 이유, 그러니까 스타를 붙여준 이유는 사실 바운드 스테이트에서는 그 허수가 없기 때문에, 복소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스타를 붙여도 사실은 그 함수가 원래 그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왼쪽에다 이렇게 스타를 붙여준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0이 나왔고, 그래서 오소고날하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답이 0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디락 델타 펑션에 대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